왜 이 부분이 가장 밝아 보일까요? 빛을 가장 직접 받아서 빛을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빛을 수직으로 직접 받는 부분이 아닌걸요.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요? 또 여기가 반사광이 가장 밝다고요? 여러분은 또 속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그림들을 따라 그리고 외우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림을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아주 잘못 깨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과정에서 구를 그려보는 이유는 하나의 정해진 구 그리는 방법을 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구를 통해 명암을, 빛을 이해해보기 위해서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구 명암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림이든 그림의 기초가 되는 건 이 형태와 톤인데요. 여기 이 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오늘 다루려고 하는 바로 이 명암이죠.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이 톤과 명암을 종종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 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원하신다면요, 위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림에서 실제감이 드는 표현에 이 명암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구조, 공간, 질감, 빛, 이 모두가 이 명암으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이 명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암 수업은요, 많은 명암 기초 수업들처럼 제가 그리는 걸 따라 그리고 외우는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구 표면에 왜 이런 톤이 나타난 건지 여러분 스스로 의문을 품어보시고요. 또 제 얘기도 들어보시면서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분명 빛에 대해, 명암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구석구석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 표면의 명암은 왜 이 부분이 밝고, 왜 여기는 살짝 어둡고,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어두울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빛을 직접 받고, 비껴받고, 못 받고. 자, 그럼 여기 이 밝은 부분에서 가장 밝아 보이는 부분은 어디이고, 왜 그 부분이 가장 밝아 보일까요? 또 그늘의 영역에서 가장 어두워 보이는 부분은 어디이고, 왜 그 부분이 가장 어두운지. 그리고 물체의 고유색, 고유 질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지. 반사광이 가장 밝은 부분은, 또 그림자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잠시 멈춰놓고 이런 질문들의 답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간단한 문제 같아도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답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는 빛을 받는 상황에 따라 구 표면에 밝음, 중간 톤, 어둠, 반사광, 그림자, 이렇게 다양한 톤 변화가 나타나죠. 빛이 드는 이 밝은 영역 내에서도 이렇게 부분 톤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 가장 밝아 보이나요? 네, 여기 이 부분이죠. 그럼 왜 이 부분이 가장 밝아 보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빛을 가장 직접 받아서 빛을 가장 직접 빛을 받아서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쩌나요? 이 부분은 빛을 수직으로 직접 받는 부분이 아닌걸요. 명암 경계와 그림자의 모양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죠. 만약 이 부분이 빛을 수직으로 받는다면 명암 경계와 그림자는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요. 빛을 수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A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가장 밝아 보일까요? 자, 여러분. 밝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문제는요. 단순히 사물 표면에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건요. 빛이 그 표면에 튕겨 얼마나 내 눈으로 날아드느냐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빛은요. 비비탄알입니다. 사물에 부딪혀 내 눈으로 날아드는, 그래서 내 눈을 따갑게 하는 그 정도에 따라 밝기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밝아 보이는 부분은요. 빛을 수직으로 받는 이 부분이 아니라 빛을 튕겨 내 눈으로 바로 보내는 이 B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물의 실제 밝은 부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직접 수직으로 가장 많은 빛을 받는 이 A 부분이 가장 밝죠. 그래서 실제 가장 밝은 부분은 A, 눈에 가장 밝아 보이는 부분은 B. 밝은, 밝아 보이는. 뭔가 좀 말장난 같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실제 현상이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빛의 기본적인 이런 특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정반사와 남반사. 자, 정반사는요. 보시는 것처럼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렇게 일정한, 즉 들어오는 빛의 각과 튕겨나가는 빛의 각이 같은 경우를 말하고요.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일정치 않을 때 남반사라 하죠. A 부분은 튕겨오르는 여러 빛들 중 서로 부딪혀 남반사대 관찰자로 날아드는 일부 빛들로 이렇게 밝아 보이는 것이고요. 비록 A 부분보다 빛의 양은 적지만 B 부분은 대부분의 빛을 관찰자 쪽으로 정반사시켜 더 밝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센터라이트보다 밝아 보인다. 그런데요, 항상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센터라이트가 하이라이트보다 밝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건요, 사물의 재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면이 매끈한 물체일수록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이 더욱 밝아 보이고요. 표면이 거칠어질수록 센터라이트가 점점 더 밝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그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고구와 같은 경우는 표면이 매끈해 하이라이트가 더 밝아 보이죠. 아직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잠시 멈춰놓고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강한 빛이면은요, 재질에 상관없이 이 두 부분의 밝기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더 강한 빛이면 이렇게 중간톤까지도 그냥 밝아 보여 이렇게 그냥 흑백만 나타나기도 하죠. 더 강한 빛이면은요, 어둠까지 다 날아가 모든 게 하얗게 보여 형태, 색, 구조, 공간, 재질 모든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 이 하이라이트, 조명과 구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도 이 하이라이트 위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로, 또 저기서 보면 여기로. 하이라이트가 관찰자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신기하죠? 그렇지만 지금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니라 역시 그냥 우리 주변에서 봐오던 실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하고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좀 신기하죠.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면 구 표면에서 관찰자 쪽으로 정반사되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보고 있어도요, 우리 서로는 각자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좀 묘하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그 사물, 그 물체라는 표현 대신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실제 그 사물이 아니라 단지 자신만의 시각과 관점에서 프린트된 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건 그 사물이 아니라 바로 이 대상이죠.
그림에서 왜 이 용어를 자주 쓰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대상에 대해 좀 더 이해해보고자 한다면요. 위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물을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 재질에 따라, 또 빛의 상황에 따라 명암은 달라진다는 게 지금까지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이런 빛의 현상들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은 부분 정도밖에 못했는데 명암 정말 단순하지 않죠?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간톤, 어둠, 그림자. 혹시 지금도 이 구를 그릴 때 순서는 어떻게 하고 연필은 어떻게 다루고 이렇게 하나의 정해진 모범적인 답안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냥 구에 나타나는 빛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말 이 과정은 빛에 대한 이런 얘기와 고민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이해가 쌓여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좀 더 제대로 된 구를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중간톤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빛을 더욱 비껴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찰자 쪽으로 날아드는 빛량이 적어 점점 밝기가 약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중간톤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물의 고유색, 고유질감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음 영역보다 빛을 비껴받는 이 중간톤 영역에서 사물의 색이나 질감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빛을 비껴받아 빛을 제대로 받는 부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늘 속 어둠 영역에서야 그렇다 손치고 빛을 가장 잘 받는 이 밝음 영역에서 오히려 사물의 고유 특징들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밝음 영역은요, 오히려 많은 빛들이 쏟아지다 보니 튕겨오른 빛들이 사물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물의 고유색, 고유 재질이 하얗게 날아가 보입니다. 반면에 빛을 비껴받는 중간톤 영역은요, 사물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빛들이 적어서 고유색, 고유 질감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강한 태양광 아래보다는 은은하게 그늘진 곳에서 피부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잖아요. 정말 잘만 찍으면 이렇게 땀구멍까지도 이렇게 드러나죠. 자, 사물의 고유 특징들이 어디서 잘 파악된다고요? 중간톤이요. 네, 바로 중간톤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둬 볼까요? 아니, 기억해둘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눈은 이런 사실들을요,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이 수업들은요, 어렴풋이 느낌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 머리로 이해해보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 느낌에 더욱 확신을 갖도록 말이죠. 자, 이제 어둠으로 넘어가 볼까요? 밝은 부분, 중간톤, 이제 어둠. 단순한 달랑 구 하나인데 정말 단순하지 않죠? 자, 어둠. 어둠은 당연히 빛이 들지 않는 이 그늘 부분. 이 명암의 경계에서부터 그림자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명암의 경계, 터미네이터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사물의 기본 구조, 광원의 위치, 방향, 세기 등 사물의 중요한 기초가 이 경계로 드러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암 처리의 기본은 이 경계를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명암 경계를 찾아 구분 지어주니 벌써 뭔가 대상이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 같고 입체감이나 빛도 나타나는 것 같고 벌써 뭔가 그럴싸한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명암의 경계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퍼즐을 풀어가듯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빛의 이해, 명암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경계 및 그늘 부분, 어둠, 그림자,
여러분, 여기 이 그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어두워 보이나요? 네, 여기 이 부분도 좀 어둡고 또 여기 깊숙한 이 부분도 좀 어둡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많은 구명암 수업에서 엉뚱하게도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어둡다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의 톤이 이렇게 어둡게 맺히려면요, 반사판이 뒤쪽에 세워져 있거나 이 구보다 크고 가까이 있는 광원이 바로 뒤에서 구를 감싸면서 빛이 비출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설정된 공간 빛 아래에서는 절대 이렇게 톤이 나타날 순 없습니다. 실제 이 구 사진과 비교해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톤이 형성되는지를 말씀드려야겠죠? 여기 이 어둠에서의 톤 변화는요, 네, 당연히 이렇게 주변에서 튕겨 들어오는 빛, 이 반사광의 영향이죠. 만약 이 반사광의 영향이 없다면요, 우주 다큐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늘 영역은 온통 새까만 암흑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튕겨 날아드는 이 빛의 움직임을 잘 따져보면 어둠에서 왜 이런 톤이 나타나는 건지 알 수 있는데요. 자, 빛은 뭐라고 했었죠? 네, 비비탄알. 자, 비비탄알을 이렇게 바닥에 던지면 비비탄알 대부분은 던진 방향으로 튕겨 날아가지만 일부는 서로 부딪혀 임의의 방향으로 또 때로는 역방향으로 튀어가기도 하죠. 이 부분의 반사광이 유난히 밝아 보이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아시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반사광이 튕겨올라 어둠을 날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림자와 맞닿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가장 밝은 반사광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는 빛은 정말 많지 않죠. 그래서 깊숙한 경계 쪽으로 서서히 점점 더 어둡게 톤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어둠이 몰려있는 이 부분, 코어 섀도우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반사광들의 영향이 미약해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빛의 상황에 따라 어둠 깊숙한 부분만큼 아주 어둡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 깊숙한 부분보다는 어둠이 약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빛 아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 그리고 가장 어둠이 약한 부분은 반사광이 들이치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런 위치며 명칭을 굳이 따로 외우려 들 필요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건 빛의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요. 단지 빛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명암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부분 어둡고 밝고 이 그림자의 톤도 정말 변화무쌍한데요. 이 그림자의 이런 톤 변화 역시 주변에서 튕겨 날아드는 반사광의 영향이죠. 자, 지금 여기 이 그림자 부분을 잠시 볼까요? 여기 이 그림자 톤이 다른 부분에 비해 좀 많이 옅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림자는 사물에서 가까울수록 짙고 멀리 떨어질수록 더 옅은데 오히려 가까운 이 부분이 훨씬 더 옅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역시 또 반사광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바닥에 튕겨 그리고 다시 구 표면에 부딪혀 여기 이 그림자로 빛들이 날아들기 때문이죠. 역시 날아드는 비비탄의 움직임을 예상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멀어지며 그림자 톤이 옅어지고 상이 흐트러지는 이유도 단순히 거리감 때문이 아니라 역시 주변에 튕겨 날아드는 반사광의 영향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사광이 파고들기 힘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림자에서 가장 어둡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림자 그리기의 묘미는 그림자의 모양을 계산해내는 일인데요. 그림자 모양을 측량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그림자 계산 수업을 통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음에서부터 그림자까지 구석구석 명암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사물들의 실제 상황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사물이 하나 놓이고, 둘이 놓이고, 셋, 넷. 어떠세요? 빛의 상황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 정말 구 표면의 톤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더욱 난감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미러볼 표면을 보시면 주변의 사물이 비쳐 상당한 톤 변화가 포착되죠? 자, 다시 흰색 구. 이 흰색 구와 이 미러볼에 날아드는 빛의 정보는 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 흰색 구에도 이 미러볼처럼 이 미러볼에 비치는 주변의 사물이, 바닥이, 조명이 모두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것이죠. 단지 사물의 재질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톤 배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톤을 따라 그리고 외우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히 엄한 것에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 구를 잘 관찰해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귀찮고 재미없다면은요, 그냥 여러분이 끌리는 빛 아래 사물을, 풍경을, 인물을 그냥 그려보세요. 그냥 알게 됩니다. 명암을, 빛을 그냥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구를 통해 명암을, 빛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과정에서 중요한 도형이 하나 더 있죠? 네, 정윤면체. 다음 시간에는 이 정윤면체를 가지고 명암에 대해, 빛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술교육TV 제2MJ